안녕하세요. 디바메이예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사건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살해 방법이 등장해요. 토미를 몇 년간 보신 분들도 이런 스토리는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수사관이 된 느낌으로 증거품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15년 5월 22일 오후 3시 45분. 홍콩에 있는 한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 도로에 수상한 차 한 대가 있어서 봤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제보더라고. 경찰은 빠르게 현장으로 향하게 돼. 도착해서 보니까 차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 경찰은 차 창문을 강제로 깨고 안에 있던 사람들 차 밖으로 겨우 꺼내거든. 구조된 사람들은 여성 2명이야.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지. 근데 신고된 시간 기억나? 오후 3시 45분이었잖아. 이 훤한 대낮에 도로 주변에서 차 속에 2사람이 죽어 있는 거? 이건 아주 흔치 않은 사건이었어.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근처에서 조깅하고 있던 탕이라는 여성이었어. 탕 진술 들어보니까 오후 2시 반쯤 탕이 인도를 따라서 달리고 있었거든. 근데 마침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노란색 미니쿠퍼가 눈에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차가 좀 이상했어. 정상적으로 딱 주차된 게 아니라 뭔가 사고라도 난 것처럼 삐딱하게 세워져 있던 거지. 그래서 탕이 그 차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이렇게 쓱 봤대. 근데 그 안에는 중년의 여성과 젊은 여성이 나란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어. 이거 본 탕은 그냥 쉬고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지. 그리고 계속 조깅을 했는데 한 45분쯤 지나서 탕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온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 아직 그대로 세워져 있더라고. 아니,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갸우뚱했지. 근데 이때 수상한 장면을 발견해. 아니, 앞에 유리 와이퍼가 작동 중이더라. 그날은 엄청 화창한 날씨였거든? 와이퍼가 돌아가는 게 영 맞질 않지.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그 차 안을 다시 쓱 봤어. 그 2여성은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거지. 이때 탕은 불길함을 감지해.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당시 젊은 여성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자는 듯해 보였어. 표정도 그냥 평온해 보였고.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중년 여성은 머리가 뒤로 젖혀져 있고 무엇보다 2팔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거야. 탕씨가 차창을 막 두들기면서 깨워보려고 했지. 근데 2사람 모두 아무 반응이 없었어. 탕은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즉각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 그리고 경찰이 와서 유리를 깨고 확인했더니 2사람 모두 사망해 있던 거야. C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어. 사망 원인이 충격적인데 2사람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야. 이거 옛날에 그 연탄되던 집에서 가스 새서 사망하는 사고 있잖아. 그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 차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근데 차량 내부에는 뭘 태우는 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 물론 차량에서 꼭 뭐를 태우지 않아도 가스 중독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 이게 어떨 때냐면 창문이 다 닫힌 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놓고 잠을 잤을 때 그럴 수가 있어. 왜냐면 차 안으로 배기가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 당시에 홍콩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더웠거든? 혹시 차에서 에어컨 틀고 자다가 그런 걸까? 자, 우선 사망한 2여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먼저 47살의 웡슈펑, 그리고 16살의 코리링이었어. 둘은 모녀 사이였지. 사망을 확인한 경찰은 참담한 심정으로 먼저 유가족한테 연락을 하게 돼. 그리고 잠시 후에 웡슈펑의 남편이자 코리링의 아버지인 코킴선이 병원에 나타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코킴선은 이 병원에서 일하던 대학 교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의사인 거지. 그는 아내와 딸의 시신 앞에서 말도 안 된다면서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어.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코킴선은 소위 엘리트였어. 1988년에 영국 런던대에서 내과와 외과 학사학위를 모두 취득했고
그 해에 런던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게 돼. 근데 바로 그곳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던 아내 웡슈펑을 만나게 된 거야. 두 사람이 빨리 가까워진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둘 다 말레이시아인이었거든. 서로 사랑하게 됐고 4년간의 연애 끝에 1992년 결혼에 성공해. 이후 남편 코킴선은 의사로서 나날이 발전했지. 아내 역시 간호사로 의료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고 1996년에는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홍콩으로 넘어왔고 부부 사이에 4명의 아이들까지 두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가족을 꾸렸어. 그냥 딱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인 거야.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아내와 딸의 죽음으로 그 행복이 산산조각난 거야. 자, 이제 수사가 시작돼. 이게 또 되게 어려웠다? 왜냐면 경찰은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 확신이 없는 거지. 경찰이 먼저 의심한 건 차량 결함이었어. 혹시 어떤 문제로 배기가스가 실내로 새어들어와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차량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정비소에서 점검을 했더라고. 그땐 별 문제가 없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전문 시설에 감식을 진행했거든. 아니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혹시 놓친 건 없는지 내부를 샅샅이 뒤졌는데 사람을 죽일 만한 별다른 건 없더라고. 그나마 트렁크에서 테니스채 한 쌍이랑 테니스공, 그리고 바람 빠진 은색 짐볼, 이 정도가 다였어. 짐볼 알지? 이거 헬스장 가면 있잖아. 보통 한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만한 크기의 그냥 고무 공이야. 트렁크에서 나온 건 이거 단데 그래도 증거품이니까 경찰은 살펴봤지. 무심코 바람 빠진 짐볼을 들어보는데 그 공기 마개가 없는 거야. 차를 다 뒤져도 그 마개가 나오질 않아. 물론 트렁크에 큰 짐볼을 실어야 돼서 일부러 공기 빼뒀을 수도 있지. 그리고 마개도 잠깐 열었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다른 것에 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짐볼을 정밀 감식해봤거든. 근데 안에서 의외의 성분이 나오더라. 그게 뭐였냐면 소량의 일산화탄소였어. 아니 이게 여기서 왜 나와? 보통 짐볼 안에는 공기로 차 있잖아. 그래 이거야. 사실 경찰은 이미 타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 용의자는 바로 남편 코킴선이고. 이게 알고 보니까 코킴선이 그날 병원에서 특이한 행동을 했던 거야. 자, 가족 사망 소식 듣고 응급실로 내려온 그날 있잖아. 코킴선이 딸의 시신을 붙잡고 펑펑 눈물을 흘렸거든.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나면서 너무 괴로워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의 시신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거야. 이걸 경찰이 딱 캐치했던 거고. 그래서 코킴선한테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그런데 반응은 놀라웠어. 갑자기 아내가 집안에 말아먹은 정신 나간 여자라고 험담을 시작하는 거야. 바로 이때 경찰이 의심을 한 거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 증거는 없었어. 심지어 남편 코킴선은 분명 사건 발생한 그 시각에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한편 경찰은 모녀의 사망 원인 일산화탄소, 그 출처에 일단 집중했어. 사실 홍콩은 일산화탄소 판매가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래.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곳도 몇 안 되는 거지. 경찰은 판매업체를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사건 한 달 전인 2014년 4월, 누군가 순도 99.9%에 달하는 일산화탄소를 구매한 기록이 발견된 거야. 구매자가 누구였는지 알아? 남편? 아니, 남편의 동료인 한 의사였어. 경찰이 당장 찾아가서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코킴선의 부탁으로 일산화탄소를 대신 구매했다고 하더라고. 결정적으로 사건 이틀 전에 코킴선이 큰 짐볼 2개에다가 일산화탄소를 가득 채워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해.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근데 코킴선은 자기는 사건이라고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전부 부인하더라. 아니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왜 챙겼냐고 하니까 집에 있는 쥐를 잡기 위해서였대. 이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가정부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집에는 쥐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더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그래도 코킴선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해. 그럼 이제 코킴선의 진술을 들어볼까? 사건 이틀 전이었어. 그는 짐볼 2개에 일산화탄소를 채워서 자기 차에 실었어. 본인 말대로라면 그 쥐 잡으려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스 탐지기도 함께 챙겼다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가스 탐지기가 울린 거야. 확인해보니까 공 2개 중 하나에서 가스가 새어버린 거였지. 그래서 가스가 새지 않은 나머지 하나는 집 지하실에 그대로 보관했대. 근데 둘째 딸 코리링이 평소 지하실에서 운동을 즐겨 했었거든. 그날 코킴선은 딸한테 그 짐볼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대. 그러면서 그 짐볼이 왜 마개가 빠진 차로, 자기 차도 아니고 아내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오히려 그는 새로운 추측을 막 내놓더라. 당시 아내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딸이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는 거야. 이게 사실일까? 알아보니까 아내 웡슈펑은 4명의 자녀를 낳고 병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어. 자연스럽게 양육 맡아서 했었지. 사건이 있던 날 아침도 웡슈펑은 애들 자기 차로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전 10시야. 이때까지만 해도 그 문제의 짐볼은 여전히 지하실에 있었어. 그때 집에 남편 코킴선이랑 둘째 딸 코리링도 함께 있었지. 남편은 점심 약속을 나가기 전에 코리링한테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밀린 숙제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대. 평소에도 애들한테 엄격하게 공부를 시켰다고 해. 하지만 아내는 달랐어. 애들을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날 남편이 집을 나서자 딸 코리링을 데리고 같이 외출을 한 거였어. 그런데 오후 2시 25분. 집에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된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 트렁크에서 일산화탄소가 채워진 그 짐볼이 있었던 거고. 분명 누군가 이 트렁크에 이걸 넣은 건데 차키를 가진 사람은 단 2명. 부부인 코킴선과 웡슈펑 뿐이었어. 경찰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코킴선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어. 아내를 죽이고 싶은 이유? 살해 동기가 있을까? 부부 관계는 어땠지? 혹시 사생활은? 경찰의 끈질긴 조사 끝에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해. 알고 보니까 코킴선이 지보다 16살이나 어린 내연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 상대는 22살인 리웅인데 코킴선의 제자였고 심지어 딸들의 과외 선생님이었어. 그녀한테 3억짜리 집도 선물하고 주민들 말에 따르면 둘이 늘 다정한 모습으로 붙어 다녔대. 그래서 그냥 나이 차이 많은 부부구나 여긴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둘은 점점 더 대담해지더라. 한 번은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코킴선이 아내 대신 내연녀를 데리고 참석할 정도인 거야.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 내연녀한테 과외를 받던 딸들이 이 2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게 돼. 결국 아내 웡슈펑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지. 그 후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을 정도야. 자, 내연녀가 있다는 건 그한테 충분한 살해 동기가 있다는 거겠지? 그렇게 모녀가 죽은 지 2년이 지났고 끈질긴 조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코킴선을 모녀 살해 혐의로 체포했어.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는지 알아? 코킴선 책상 서랍에 있던 짐볼 마개였어. 자, 이제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줄게. 사건 당일 오전 10시에 아내가 2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코킴선은 막 잠에서 깬 상태였어. 그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몰래 차키를 챙겨서 아내 차 트렁크에 일산화탄소가 든 짐볼을 실은 거야. 그리고 고무마개를 빼뒀지. 그럼 당연히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새어나오게 되잖아. 한 40분 후에는 차 안 전체를 가득 채우게 돼. 근데 일산화탄소 무색무취거든? 아내랑 딸은 이걸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거야. 사실 코킴선은 아내만 죽일 생각이었어.
그래서 딸한테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거야. 어쨌든 김선이 집을 떠났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녀는 함께 차를 타고 집을 나서게 돼. 그리고 변을 당하게 된 거지. 그때 딸 시신만 붙잡고 통곡했던 것도 딸이 죽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 자, 이렇게 모든 게 밝혀졌는데 코킴선은 혐의를 당최 인정하질 않아. 심지어 딸이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한 것 같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완전 부정하는 거지. 아니, 아빠가 어떻게 그러냐. 하지만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 증언에 의하면 코리링은 밝고 쾌활한 학생이고 그런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닌 거지. 그런데 그렇게 강경하던 코킴선이 도령, 네, 제가 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더라. 갑자기 착해졌냐고? 아니,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황당하게도 내연녀 때문이었어. 사건 직전에 그가 내연녀랑 몇 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었거든. 그래서 경찰은 내연녀도 이 사건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궁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코킴선이 선뜻 자기가 혼자 저지른 단독범행이라면서 그 죄를 다 인정한 거야. 내연녀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뭐야. 재판이 시작됐고 결국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해. 높은 학력을 가진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짐볼이라는 이 기괴한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 홍콩에서는 사형제도가 없거든. 이건 법정 최고형인 거야. 사이다로 끝나서 다행이지. 그 똑똑한 머리 이용해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그 의사. 밀실살인으로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냉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 나는 오늘 짐볼이 살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또 아내랑 딸을 살해하고 그 내연녀는 지키겠다는 범인의 태도가 충격적이었어.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너무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